전적으로 완벽한 세계에서 권태형의 삶은 정교하게 짜인 시계와 같았다. 한국 최고의 건축 설계 및 개발 기업인 JN건설의 총수로서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었고 모든 행동은 효율과 완벽을 추구했다. 오늘 오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축 복합단지 프로젝트의 최종 브리핑을 위해 이사회실로 향하고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의 웅장함이 그의 위상과 성공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사회실의 긴 테이블에 앉아 그는 냉철한 눈빛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었다. 보고서의 숫자들은 정확했고 슬라이드의 이미지들은 인상적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재정해야 할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의 오른팔이자 최측근인 김 실장은 조용히 브리핑을 이어갔다. 총수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의 리스크 분석 결과도 긍정적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은 사업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5년 전에 짧고 불행했던 결혼 생활이 그에게 남긴 유일한 교훈이었다. 그가 시골뜨기라고 불렀던 여자와의 결혼은 한때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냈지만 그는 신속하게 그 균열을 메워버렸다. 그의 생각은 과거로 잠시 돌아갔다. 서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만났던 그 여자.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모습이 잠시나마 그를 매료시켰었다. 그러나 그녀의 소박함은 곧 그의 화려하고 복잡한 세계와 충돌했다. 상류 사회의 예절을 모르고 대화에 낄 수 없었던 그녀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태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지쳐버렸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이혼을 제안했고 그녀는 놀라울 만큼 순순히 동의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태영은 그것을 애써 외면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이름조차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하고 완벽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소리가 그의 집중을 깨뜨렸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남자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그 직원의 바짓가랑이를 꼭 잡고 있었다. 태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가 이사회실에 들어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무슨 일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불쾌감이 묻어 있었다. 남자는 잔뜩 긴장한 채 말을 더듬었다. 총수님,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들어와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아이는 놓지 않았다. 태영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맑고 커다란 눈으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아이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아이의 검은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결의 차가움과 동시에 호기심이 느껴졌다. 아이는 직원의 손을 뿌리치고는 작은 발걸음으로 태영에게 다가왔다. 이사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이 거대한 공간에 절대적인 권위자인 태영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다가가는 아이는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태영 역시 당황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아이는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아이의 시선은 오직 태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아이의 작은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아빠. 그 한마디는 벼락처럼 태영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계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그는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의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주위에 앉아있던 임원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태영이 미혼이거나 적어도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태영은 겨우 이성을 되찾고 아이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었다. 네가 누구냐? 아이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대답했다. 난 민호야. 아빠 아들이야.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여자가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에게 다가왔다. 민호야, 여기 있으면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태영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5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는 예전의 소박한 시골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순수했지만 그 속에는 굳건함과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태영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5년 동안의 모든 시간과 감정들이 그 한순간에 응축된 듯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가서. 그녀는 태영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 아이는 정말 그의 아들일까? 그렇다면 왜 그녀는 이 사실을 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민호를 안고 서둘러 이사회실을 빠져나갔다. 뒤따라온 그녀의 수행 비서도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다. 이사회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긴장감이 가득한 침묵이었다. 태영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와 아이를 쫓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의에 집중할 수 없었다. 브리핑은 중단되었다. 그는 조용히 김 실장에게 명령했다. 김 실장,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여자를 찾아. 지금 당장. 김 실장은 그의 명령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태영이 이렇게 개인적인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총수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절박함을 읽었다. 태영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지만 그의 세계는 이미 그 아이의 작은 발걸음과 아빠라는 한마디로 완전히 뒤흔들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이 일렁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풍경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시야는 이미 흐릿해져 있었다. 그는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지 예측하지 못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는 이 손으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제 이 손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의 순수함을 약점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그녀와 아이를 반드시 찾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그는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다시 재건해야만 했다. 그 재건은 그의 손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권태영은 이사회실을 나선 후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5년 전 그와 헤어진 후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녀는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 그를 귀찮게 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김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총수님, 찾았습니다. 김 실장의 말에 태형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디에 있는지 확인됐나? 김 실장은 태블릿을 내밀었다. 예, 총수님. 민호 어머니는 이성연이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현재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큐레이터이자 아트 갤러리 아르테미스의 대표입니다. 태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이성연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낯선 이름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하연이었던 것을 기억했다. 이성연.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김 실장은 계속해서 보고했다. 네, 하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5년 전 이혼 후 그녀는 외국으로 떠났다가 2년 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갤러리는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태형은 말문이 막혔다. 그가 알던 소박한 시골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성공을 이루어냈다. 그가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오는 듯 했다. 그는 태블릿에 나타난 이성연의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강인함과 지성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변신은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다. 5년 전, 그는 그녀를 버리고 자신의 완벽한 세계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건설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에게 경고이자 도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보호가 필요한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아니 어쩌면 그를 뛰어넘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후회, 질투,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민호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녀의 과거 남편으로서 그는 김 실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내일 아침 아르테미스 갤러리로 가겠다. 미리 약속을 잡아. 김 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총수님, 직접 가시겠습니까? 태형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었다. 그는 직접 그녀의 눈을 보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형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의 차는 익숙한 JN 건설 본사 대신 아르테미스 갤러리로 향했다. 갤러리는 예상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고전적인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는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갤러리 직원은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권태영 총수님, 이성현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영은 안내를 받아 갤러리 안쪽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걸음을 옮기는 내내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5년 만에 그녀와 마주하게 될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는 이성연과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다. 마치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녀는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태형은 그녀의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놀라거나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한 듯 했다. 민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태형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민호는 내 아들입니다. 태형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태형의 가슴을 찢는 듯 했다. 무슨 뜻이지? 민호는 내 아들이 분명해. 태형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민호는 당신의 아들이지만 당신은 민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민호 곁에 없었던 사람은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태영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끊었다. 늦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버렸죠. 그리고 나도 당신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민호는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나타나서 민호의 삶을 흔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태영은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어떤 여지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그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 그는 한때 그녀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이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은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나요? 태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그 의미는 이미 과거에 묻혔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결심이 느껴졌다. 태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단호함에 압도되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성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민호는 내 아들이고 나는 민호를 내 곁에 둘 거야. 태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태영은 그녀의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좌절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강인함과 단호함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호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강한 의지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갤러리를 나와 자신의 채 올랐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풍경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성연의 차가운 눈빛과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이겨야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되찾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는 그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이성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녀의 방패를 뚫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이성연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내. 그리고 민호에 대해서도. 민호의 일상, 학교,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다. 그는 이제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녀를 이겨서 그녀와 민호를 다시 자신의 곁에 데려올 것이다. 그것이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침범하고 그녀의 방패를 무너뜨릴 것이다. 권태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과거의 모든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연, 즉 하영과의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얼마나 냉담하고 무심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세계에 맞추려고만 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상류층 모임에 참석시키고 비싼 옷을 입혔지만 그녀의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녀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을 견디는 동안 그는 그저 그녀가 적응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다. 그는 그 당시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겨웠을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녀의 고통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당시의 이혼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그녀는 어떤 재산도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자유만을 원했다. 그녀의 순순함은 당시 그에게는 고마운 일이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의 자존심이자 그에 대한 마지막 반항이었다. 그는 그녀의 단호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고 홀로 떠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 태영은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힘만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뤄냈단 말인가. 그는 김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성연 씨의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파봐. 특히 이혼 후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갤러리 아르테미스의 투자자가 누구인지 전부 알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김 실장은 몇 시간 후 다시 그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태형은 초조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김 실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총수님,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성연 씨는 이혼 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나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놀라운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작품을 보는 안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유명 컬렉터들의 눈에 띄었고 그들의 투자를 받아 아르테미스 갤러리를 설립했습니다. 태영은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하연의 모습은 순진하고 세상을 모르는 어린 여자였다. 하지만 보고서 속의 이성연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성공을 일궈낸 능력 있는 사업가였다. 그녀는 그의 돈이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태영은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후회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민호를 알리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강했고 민호를 홀로 키울 수 있었다. 그의 개입은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만 줄 뿐이었다. 바로 그때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건넸다. 그리고 총수님, 한 가지 더. 이성현 씨가 이혼 직후 겪었던 사고에 대한 기록입니다. 태형은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오래된 경찰 보고서가 나타나 있었다. 5년 전 하연이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은 이상했다. 그들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녀의 차를 들이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태형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사고의 배후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보고서에 적힌 가해자의 이름을 확인했다. 그 이름은 김승진.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자선단체의 운전기사였다. 태형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그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의 어머니는 하연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하연이 태형의 명성에 흠집을 낼까 두려워했고 이혼을 종용했다.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하연을 완전히 그의 삶에서 몰아내기 위해 계획한 끔찍한 음모였다. 태형은 손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어머니, 5년 전 하연의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그저 단순한 사고였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정했다. 태형은 그녀의 거짓말을 알아차렸다. 어머니,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태형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고 하연이 태형의 삶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연이 이혼 후에도 태형을 찾아올까봐 두려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고 변명했다. 태형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을 망치려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혐오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사실을 하연에게 숨긴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녀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치를 떨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저와 제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연을 찾아가 모든 것을 밝힐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서 등을 돌리고 정의를 선택했다. 그는 하연을 만나 모든 것을 밝히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삶을 망치려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과 아들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다. 권태영의 분노는 뜨거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이성연에 대한 자료를 밤새도록 검토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그의 가족이 저지른 만행을 알게 된 이상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성연과 민호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를 입히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남자였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명령했다. 우리 어머니의 모든 재산과 자선단체의 자금 흐름을 조사해. 그리고 그 김승진이라는 운전기사를 찾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태영이 복수를 계획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이미 아들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다. 그녀는 태영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두려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등지고 이성연의 편에 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태영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태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태영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이성연을 제거하려 했다. 어머니는 태영의 최대 라이벌인 한성그룹의 회장 한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정우는 태영을 오랜 시간 동안 시기하고 질투해왔다. 그는 태영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의 명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한정우는 태영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는 태영과 이성연, 그리고 민호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는 태영의 약점이 민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정우는 태영의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태영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한정우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태영의 어머니에게 이성연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태영이 이성연을 찾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민호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호를 납치한 후 태영에게 이성연에게서 떠나라고 협박할 계획이었다. 한정우는 태영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성연을 다시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성연을 납치해서 멀리 보내고 태영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으려 했다. 태영의 어머니는 한정우의 계획에 대해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의 분노를 막기 위해 그의 계획에 동조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영이 민호를 만나러 간다는 정보를 흘렸다. 그녀는 김 실장이 태영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김 실장이 이성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민호가 다니는 유치원 정보를 물었다. 김 실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녀에게 민호가 다니는 유치원의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는 이미 태영에게서 이 모든 것을 보고받았고 그들의 계략을 알아차렸다. 그는 태영의 계획대로 움직였다. 태영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달았다. 태영은 김 실장과 함께 자신의 채 올랐다. 그는 민호가 다니는 유치원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민호를 만나 그녀의 가족에게서 민호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그녀를 설득할 계획이었다. 그의 차가 유치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정우의 부하들이 유치원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민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영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한정우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정말로 그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태영은 즉시 김 실장에게 명령했다. 김 실장, 바로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민호를 데리고 유치원 뒷문으로 나가. 내가 그들을 막을게. 김 실장은 당황했지만 그의 말에 따랐다. 태영은 자신의 채서 내려 한정우의 부하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한정우의 부하들은 태영을 보고 당황했다. 그들은 태영이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태영에게 맞서려 했지만 태영은 이미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태영은 자신의 몸을 던져 그들을 막았다. 그는 그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한정우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는 그들을 막아섰고 그들은 그를 뚫고 지나갈 수 없었다. 그때 그는 뒷문으로 민호를 데리고 나오는 이성연을 보았다. 그녀는 민호를 꽉 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민호를 지키기 위해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태형이 자신을 방해하려는 줄로만 알았다. 태형은 그녀에게 소리쳤다. 이성연, 빨리 도망가.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놀랐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를 안고 차를 향해 뛰었다. 그녀의 뒤에서 한정우의 부하들이 그를 쓰러뜨리려 했다. 태형은 그들과 싸우며 그녀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그녀와 민호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안전하게 도망가는 것을 보고서야 안심했다. 그는 그들의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권태영이 한정우의 부하들과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성연은 민호를 품에 안고 유치원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로 뒤를 보았다. 그가 여전히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분노와 결의를 읽었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와 민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5년 전 그녀에게 등을 돌렸던 그가 왜 이제 와서 자신을 보호하려 할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민호를 위해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엑셀을 밟아 그곳을 벗어났다. 차는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그녀는 민호를 꽉 안고 있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는 누구야? 민호의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울렸다. 그녀는 민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친절한 아저씨였어.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태형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랐고 그의 삶에 복잡한 태형의 세계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대신 안전한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태영이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민호를 데리고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 장소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작품에 몰두했다.
작업실에 도착한 후 그녀는 민호를 방에 데려다 주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깨달았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민호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호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영이 자신을 도운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민호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 할 것이다. 그녀는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민호를 자신의 곁에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와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가장 신뢰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녀는 갤러리의 직원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태영의 동향을 감시하고 한정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그녀는 태형과 한정우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경계해야 했다. 그녀는 태형이 자신을 도울지라도 그가 민호를 자신의 곁에 두려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태형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가 그녀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그녀는 다시는 그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태형에 대한 모든 감정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신만의 세계를 지키려 했다. 그날 밤 태형은 김 실장으로부터 이성현의 작업실 주소를 전달받았다. 그는 지체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그를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작업실 문 앞에 섰다. 그는 망설였다. 5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사과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민호를 함께 키우자고 설득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이성현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태영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그는 한정우의 부하들과 싸운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영은 그녀의 차가움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당신과 민호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태영은 그의 발로 문을 막았다. 제발 내 말을 들어줘.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당신이 5년 전에 겪었던 교통사고,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우리 어머니가 꾸민 짓이었어.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당신은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 나도 오늘 알았어.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당신은 나를 버렸고 당신의 가족은 나를 죽이려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당신은 내 삶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태영은 그녀의 분노를 이해했다. 알아, 나는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어. 하지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나는 당신과 민호를 지킬 거야.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나는 당신과 민호를 보호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요.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태영은 그녀의 말에 놀랐지만 그녀의 말에 따랐다. 그는 그녀의 작업실 안으로 들어섰다. 작업실은 그녀의 성격처럼 단정하고 깨끗했다. 그녀는 그에게 차를 내주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요. 그녀는 말했다. 태영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녀를 해치려 했던 이유, 한정우의 협박,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사실까지.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그들의 계획된 음모였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이성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는 태영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파멸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영은 그녀의 말에 놀랐지만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당신이 내게 명령하세요. 태영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고 이기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민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남자였다. 그들은 그날 밤 함께 한정우와 그의 어머니에 맞서 싸울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협력은 시작되었다. 이성현과 권태영은 아르테미스 갤러리에 밤늦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한정우가 이끄는 한성그룹과 권태영의 JN 건설 간의 복잡한 금융거래 흐름이 담긴 대형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다. 태영은 냉철하게 분석했다. 한정우는 우리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있어. 그가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는 건 아니야. 그는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거야. 그는 주가를 끌어내리고 공매도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다. 이성현은 그의 분석에 동의하며 말했다. 맞아요. 그는 우리가 민호를 찾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들은 이틀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며 한정우의 공격에 맞설 전략을 세웠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태영은 기업 재무와 M&A 분야의 전문가였고 이성현은 예술시장과 희귀자산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정우의 숨겨진 자산과 불법적인 거래를 찾아냈다. 이거 보세요. 한정우는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금은 모두 위조된 미술품을 사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는 위조된 작품을 진짜처럼 위장해서 가치를 부풀리고 있어요. 이성현은 태블릿을 들어 태영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눈이 번쩍였다. 이성현 씨, 당신 정말 대단하군. 나는 그가 위조된 미술품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태영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지금부터 한성그룹이 거래하는 모든 미술품을 조사해. 그리고 한정우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래한 모든 내역을 찾아내. 특히 위조된 미술품을 파는 곳을 중심으로. 김 실장은 태영의 명령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이성현은 태영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위조된 미술품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의 명성을 짓밟고 그의 불법적인 거래를 폭로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태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는 그의 약점을 공격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 그의 위조된 미술품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그들은 한정우가 위조된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매회사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매회사에 잠입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위조된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매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태영은 그의 명성을 이용해 경매에 참석했다. 이성현은 태영의 파트너로 동행했다. 그녀는 경매에 나온 모든 작품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리고 그녀는 위조된 작품을 찾아냈다. 그녀는 태영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거예요. 이 작품은 위조된 거예요. 태형은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판단을 신뢰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던 과거의 자신을 후회했다. 그들은 경매에서 위조된 작품을 구매했다. 그들은 위조된 작품을 구매하는데 많은 돈을 썼지만 그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위조된 작품을 가지고 한정우를 만났다. 한정우는 그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들이 왜 위조된 작품을 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권태영, 이성현,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쓰레기를 샀죠? 한정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태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정우, 우리는 당신이 이 작품을 위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이 작품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태영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위조된 미술품을 거래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당신의 명성은 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한정우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태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태영은 그를 막아섰다. 이성현은 조용히 그의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영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정우는 결국 그들에게 항복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는 태영에게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태영은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협상은 없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한정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태영과 싸웠지만 결국 패배했다. 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는 세상에 폭로되었고 그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태형과 이성현은 한정우와의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싸우는 전우였다. 한정우와의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한 후 권태형과 이성현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아르테미스 갤러리의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승리의 기쁨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태형은 이성현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이성현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지식은 정말 놀라워요. 그의 칭찬에 이성현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의 능력과 자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동료였다. 그날 밤 태형은 이성현의 집에서 민호를 만났다. 민호는 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아빠랑 닮았어요. 민호의 말에 태형은 가슴이 아팠다. 그는 민호에게 자신이 그의 진짜 아빠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아저씨는 네 아빠의 친구야. 그의 말에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태형은 민호의 웃는 모습에서 이성현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민호의 옆에 앉아 그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그는 민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정우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다. 그는 태형의 어머니와 손을 잡고 이성현과 태형의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 태형과 이성현의 관계를 왜곡했다. 그들은 태형이 이성현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태형이 민호를 이용해 이성현을 협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보도들은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태형과 이성현은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태형의 어머니는 아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형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형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이성현과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태형아, 이제 그만해. 그 여자는 너에게 해만 될 뿐이야. 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녀와 헤어져야 해. 태형은 그녀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영과 민호를 보호할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았지만 저는 하연을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영의 어머니는 그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태영을 설득하기 위해 이성현을 찾아갔다. 그녀는 이성현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우리 태영이를 놔줘. 우리 태영이는 너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이성현은 그녀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영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태영 씨는 더 이상 과거의 태영 씨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함께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영의 어머니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했다. 그녀는 이성현을 다시 한번 해치려 했다. 그녀는 이성현의 채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차를 쫓아다니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는 이성현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이성현이 민호를 데리고 학교에 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민호를 납치하려 했다. 하지만 태영은 그녀의 계획을 눈치채고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하영과 민호에게 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영의 어머니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등지고 이성현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태영과 이성현을 방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권태영과 이성현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언론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고 한정우와 그의 배후 세력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했다. 그들은 한정우의 불법적인 미술품 거래와 그의 배후 세력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명예를 짓밟고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었다. 그들은 김 실장과 함께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그들은 한정우가 미술품을 거래했던 모든 경매회사와 갤러리, 그리고 그의 모든 재정적인 기록을 조사했다. 그들은 한정우가 돈을 세탁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와 위조된 미술품을 파는 곳을 찾아냈다. 이성현은 그녀의 뛰어난 예술적 지식을 이용해 위조된 작품들을 감별했다. 그녀는 위조된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내고 그들의 가치를 입증했다. 그녀는 태영에게 말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위조된 거예요. 이 작품들은 모두 한정우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영은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판단을 신뢰했다. 그들은 한정우의 배후 세력도 찾아냈다. 그들은 태영의 어머니와 손을 잡고 그를 해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기록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한정우와 그의 배후 세력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명예를 짓밟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었다. 그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폭로했다. 태형은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저는 오늘 이성현 씨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정우 씨와 그의 배후 세력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폭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위조된 미술품을 거래하고 돈을 세탁했으며
저와 이성현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가족을 해치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범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성현은 그의 옆에 서서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기자회견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정우와 그의 배우 세력은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태영의 어머니는 아들의 기자 회견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등지고 이성현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태형과 이성현을 방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태형과 이성현은 승리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의 삶을 되찾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들은 민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가족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를 지지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다. 권태영과 이성현의 폭로 기자회견은 한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이 존경했던 한정우 회장의 이면에는 끔찍한 범죄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의 회사 한성그룹은 주가 폭락과 함께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한정우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배우 세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그들은 태형과 이성현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성현의 갤러리 아르테미스를 파산시키고 그녀가 소유한 모든 미술품을 압수하려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복수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이성현은 그들의 마지막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형과 함께 그들의 공격에 맞설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다. 그들은 모든 위조된 미술품을 파괴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할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을 영원히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성현의 갤러리 아르테미스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한정우의 배우 세력은 갤러리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갤러리의 모든 작품들을 압수하고 이성현을 납치하려 했다. 태영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그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이성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그녀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할 것이었다. 이성현은 태영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태영과 이성현은 한정우의 배우 세력과 싸우며 갤러리를 지켰다. 그들은 그들을 막아섰고
그들은 갤러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그때 경찰이 갤러리로 들이닥쳤다. 김 실장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은 한정우의 배후 세력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태영과 이성현은 승리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의 삶을 되찾았다. 그날 밤 태형은 이성현의 집에서 민호를 만났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야, 아저씨는 내 아빠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태영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아빠. 민호의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귀를 울렸다. 태영은 민호를 꽉 안았다. 그는 민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았다. 이성녀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이 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했다. 그녀는 그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그녀와 민호를 사랑하는 남자였다. 한정구와 그의 배후 세력이 모두 무너진 후 권태영과 이성현의 삶은 드디어 평화를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태영은 능숙하게 팬케이크를 굽고 이성현은 민호에게 우유를 따라주었다. 민호는 태영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아빠, 팬케이크 더 만들어줘. 민호의 말에 태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호에게 더 많은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민호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았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태영과 이성현은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민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그들의 모습은 다른 가족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에서 사랑과 믿음을 읽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를 지지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가족이었다. 그날 오후 태영과 이성현은 함께 아르테미스 갤러리로 향했다. 갤러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갤러리로 몰려와 그녀의 작품들을 감상했다. 이성현은 자신의 작품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녀는 태영에게 말했다. 태영 씨, 내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태영은 미소를 지었다. 이성현 씨, 내게도 당신은 나의 가장 큰 힘이었어요. 당신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당신은 내게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포옹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를 지지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들은 민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가족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했다.